안녕하십니까. 저는 지크베 다이아몬드 박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에게 이 지크베 소중한 정보를 주신 분은 김영삼 류선희 크라운 스폰서님이십니다. 네, 정말 이렇게 스폰서 미팅에 서본 적은 처음입니다. 네, 오늘 저는 단 하나의 선택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가 보고자 합니다. 뭐 인생은 뭐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의 결과이겠죠. 네, 또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이제 결정할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선택이 참 중요한데요. 일단 먼저 요즘에 아주 많이 듣는 그런 뉴스, 네, 인터넷 기사 그냥 잠깐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뭐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 쏟아지는 실직자 심각하다, 뭐 해고 근로자 몰리며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 청구가 북적인다, 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최대 33만 명, 네, 실업자가 나올 전망이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많이 나왔고요. 중국에서 여기에 보면은 그 산업연구원 부원장인데요. 그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2억 500만 명이 발생할 예정이다. 네, 이제 이런 이제 뉴스도 나왔고요. 또 뭐 미국에서는 뭐 실업 쓰나미 5주간 2,650만 명 실직, 이런 기사들도 최근에 많이 나온 기사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내용이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곧 생길 일들을 어쩌면 끌어다가 먼저 경험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2019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2월에. 네, 그래서 2025년에 일자리 절반이 로봇으로 대체된다.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이렇게 어떤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토마스 프레이, 네, 최고의 미래학자라고 하는 토마스 프레이도 2030년에는 전 세계 20억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뭐 1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20억 개, 뭐 절반 이상이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렇게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뭐 의사, 변호사, 판사, 아나운서, 요리사, 약사, 부동산 중개인, 뭐 굉장히 많죠. 저기 은행원도 있죠. 네. 저는요, 참고로 돈을 원 없이 만져본 사람이에요. 아마 저보다 돈을 많이 만져보신 분은 아마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첫 직장은 은행원이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카드도 사람들이 별로 쓰지 않았고 5만 원권도 없을 때였어요. 막 1억 정도 돈을 갖고 오잖아요, 기업에서. 그러면은 10,000원짜리 100장 묶음, 그게 막 100권씩 있는 거죠. 네, 그거를 누가 샜냐면은 사람이 샜어요. 네, 그거를 세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잖아요. 이제 은행 문을 닫고 나면은 이제 시제를 맞춥니다. 시제를 맞추는데요. 만약에 10,000원이 부족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요. 그날 들어왔던 어마어마한 돈 뭉치를 다 다시 세는 거예요. 혹시 한 장 더 들어갔나 덜 들어갔나. 그래서 돈 세는 컨테스트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요, 거기에서 아무리 1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엔 다 모르세요? 기계로 세잖아요.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셀 수 있겠냐는 거죠. 막 손에 그때 막 지문이 다 없어졌었던 것 같아요. 너무 돈을 많이 세서. 돈이 끔찍했어요. 돈이.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기계나 이제 또 우리 자동화나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대체가 되잖아요. 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로봇만큼 열심히 일할 수 있겠냐고요. 그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네, 아무리 힘이 세도 기계만큼 힘이 셀 수 없고요. 그렇죠? 아무리 똑똑해도 인공지능만큼 똑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하고 기계하고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런 일자리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마 많은 공감대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마요, 그 차를 사람이 몰고 다니면 벌금을 내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요, 판단력이 막 흐릿할 때가 있잖아요. 막 졸릴 때도 있고요. 자칫 막 울컥할 때도 있고요. 교통법규를 어길 때도 있고. 네, 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조종되는 그런 무인 자동차로 이제 다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런 이제 직업이 없어지면은요, 이제 새로운 직업이 또 생기겠지만 이제 그 직업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뭐 인공지능 뭐 개발자라든지 뭐 빅데이터 관리자라든지 뭐 로봇 산업이라든지 그런 산업이 발달하겠지만 아마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직업이 이런 상황이면은요, 또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네, 자영업자, 네,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매출이 사실상 제로다. 뭐 자영업자, 폐업, 휴업이 이제 속출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기사고요. 네, 휴업, 휴직 사업장이 18,000곳인데요. 그 중에서 10인 미만이 13,000곳이래요. 영세한 사업자, 자본금이 적은 사업자일수록 이 기간을 더 못 견디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임대료를 내고 있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요. 제가 이 기사를 모아봤습니다. 개업도 못하고 폐업하고 자영업 빙하기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예적금 중도 해지가 23조 원.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고라 또 보험도 지금 사상 최대의 해약률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내용 역시 어쩌면은요, 우리가 먼저 맛보는 걸 수 있어요.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2017년도 자료예요. 17년도 자료인데 대한민국이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잖아요. 일본과 독일의 뭐 2.5배, 네, 그 다음에 미국의 4배, 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100명이 사는 마을에서 치킨집을 한 집, 2집 정도 하면은 괜찮은데 막 20집, 30집, 50집을 하면은요, 이게 잘 되겠냐고요. 결국은 90% 이상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의 성공 비율, 성공률이 5% 이하다. 뭐 15% 정도가 현상 유지를 하고 실패가 뭐 80%다. 뭐 이제 이런 통계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친환경 페인트를 제조하는 제조업도 해봤어요. 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2003년도였어요. 그러니까 제너럴 바이오도 생기기 전이잖아요. 그때 친환경 페인트를 만들었으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땠냐면은요, 우리가 먹는 것도 친환경이 아니었어요. 화장품도 다 유해 성분이 덕지덕지 있을 때예요. 그런데 무슨 건축 자재를 친환경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홍보에 막 어려움도 많았고, 막 해외 가서 막 박람회도 하고 막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요, 너무너무 사람이 이제 하다 보면 기회가 올 때가 있잖아요. 저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가 있어요. 어느 날 SBS에서요, 방송을 했는데요, 새집 증후군을 방송한 거예요. 그래서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 이 실내 공기가 뭐 일본의 공업도시 뭐 공기질보다 막 더 안 좋다. 네, 이제 이런 내용이 막 나와서 그때 아싸,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다. 막 이제 이렇게 막 서로 축배를 들고 막 정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라는 법이 국회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00세대 이상의 그런 다중 어떤 이용 시설에서는요, 의무적으로 친환경 자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그때 이제 빌딩 보러 다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뭐 잠시 좋았어요. 잠시 좋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 페인트 회사, 건축자재라는 모든 회사에서요, 전부 일시에 친환경 페인트를 내고 광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막 페인트, 노루, 뭐 벽산, KCC 막 많이 있잖아요. 전부 다 친환경 페인트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을요, 그 가격에 제가 판매 가격에 만들지도 못하겠는 거 있죠.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 자영업자들이 처음에는 뭐 경험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또 경험이 좀 생기려고 하면은 이제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5%막 너무 잘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아남은 데는 어떠냐면은요, 자본에 망해요. 자본에. 네, 자본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는 분도요, 평생 모은 돈으로 찜질방 하던 분이 있었어요. 네, 찜질방을 했는데요, 너무 잘 됐어요. 예, 너무 잘 돼가지고 막 대출금도 얼마든지 갚을 수 있었고, 그렇게 잘 되니까요, 옆에 그것보다 10배는 큰 찜질방이 생긴 거예요. 10배는 큰. 네, 그러니까 파리새끼 한 마리가 안 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를 경매로 넘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자영업자의 한계들도 우리가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에게 닥친 것이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지금 100세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 보면은 100세 이상 고령자가요, 5년 새에 72%가 늘었대요. 근데 이거 굉장히 오래된 기사예요. 네, 2010년 대비 2015년 5년 72%가 늘었대요. 그런데 2015년 대비 2019년은요, 4년 만에 600%가 듭니다. 네, 이제 그런 인터넷 기사를 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래 살게 되면은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요, 부부가 짜장면만 먹어도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짜장면 5,000원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55세부터 100세까지 짜장면만 먹으면 얼마가 드냐면은요, 이제 4억 9,275만 원이 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짜장면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이제 필수 노후 자금을 이렇게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 달에 269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금액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세금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또 이렇게 경조사비도 내고 이제 그런 금액이겠죠. 네,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금액만 가지고도요, 80세까지 살려면은 8억이 필요해요. 네, 곱해서 보시면은요, 만약에 100세까지 살면은요, 14억 5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 정도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자녀 교육 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녀들은 다 교육시키셨나요? 네. 또 자녀 출가하는 결혼 비용도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또 부모님은 다 건강하신가요? 네, 이렇게 병원비라든지 또 갑자기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그런 어떤 응급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주거비도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40년 후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플레이션도 포함되지 않은 그 금액이 14억 5천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1위예요.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돈 없이 오래 산다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꼭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무전장수, 돈 없이 오래 살아요. 왜 그래요? 직업이 없으니까 무업장수. 네, 그런데 또 나이가 들다 보면 반드시 어때요? 병이 생겨요. 네, 유병장수.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까요? 돈도 없고 병 들었어요. 혼자 살게 되겠죠? 네, 독거장수. 요즘에 막 그 코로나 때문에 막 14일 막 자가격리하고 막 이런 일 많이 생기잖아요. 14일 동안 혼자 있는 것도 너무 두렵고 너무 길더라, 너무 끔찍하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14일이 아니라 만약에 14년을 혼자 있게 될지 아니면 20년, 30년을 혼자 있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의 독거노인, 네, 여기 자료에 보니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50만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폐지 줍는 노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여기 보니까
만 명, 2만 명도 아니고요. 175만 명. 네. 그리고 이 독거노인은 매년 약 5만 명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아끼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 그들의 자식이 없을까? 근데 사실 우리 친정 엄마 뭐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요. 너무나 근검절약하고 알뜰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시고 네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지금 자식이 넷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아무런 소득이 없으세요. 아무런 소득이 없고 유일한 수입원이 직후를 하는 저로부터 받는 용돈. 네, 그게 전부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뭔가 대안을 세워봐야 되지 않겠나.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요, 또 OECD 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네, 1등과 2등의 격차가 엄청나죠. 네, 그래서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 국민연금을 믿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국민연금, 국가가 나를 어떻게 먹여 살리지 않을까? 네, 여기 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면은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네, 왜 빨라지냐면은요, 실질 금리가 하락하고요. 네, 그래서 연금 운용 수익률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오래 사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서 줘야 될 연금이 많아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 연금을 계속 믿고 있기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믿을 만한 노후 대책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인구 비율표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세대잖아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제 역삼각형 구도가 되는 거예요. 노인들은 너무 많은데요. 지금 아이들을 몇 명 낳나요? 뭐 0. 몇 명 낳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밑으로 점점 2명이 하나가 되고 2명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개인연금 지금부터라도 한번 준비해 보실까요? 개인연금 제가 이거 보험회사에서 뽑은 거예요. 40세 남자가 30만 원씩 10년을 납입해요. 10년을 납입하고 50세까지 10년을 거치했다가 60세부터 연금을 받아요. 그런데 100세까지 살면은요, 한 달에 얼마 주냐면은요, 11만 원 줘요. 11만 원. 네.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네, 연금을 계속 버야지 옳은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대안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분은요, 나는 부동산이 있어. 부동산에 투자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일본에 닥친 유령집 현상.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일본 수도권에도 빈 아파트가 급증한다. 고성장 시대에 지은 수많은 집들이 고령화와 인구 절벽에 부딪히면서 매수자를 찾지 못해서 폐허로 변한다. 팔리지도 않고 임대도 안 돼서 버려진 집이 800만 채가 넘고요. 이런 현상이 지방 도시뿐 아니라 도쿄 외곽, 지방 수도에도 예외 없이 퍼져간다. 네. 그래서 과연 지금이 또 부동산 투자할 땐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내는 네, 이미 일본처럼 지방부터 서서히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출산율이 0.98명, 최악의 저출산, 세계 첫 0명대 국가가 돼서요. 전국의 빈집이 126만 4,707채로 늘고요. 네, 이렇게 2050년에는 빈집 300만 쇼크가 온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뭔가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네, 많은 아까도 앞선 강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뭐 로버트 키요사키도 뭐를 하라고 그랬냐면요. 사실 저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주제가 부자 아빠가 되라는 거잖아요.
부자 아빠는 뭐냐면은요, 파이프라인을 준비한 연금 소득을 받는 사람이 사실은 부자 아빠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돼버리면은 무엇을 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괜찮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네트워크 마케팅 하겠다. 네. 또 빌 게이츠도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도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네,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수입을 준비해 놓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요, 이 대안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네,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하나씩 따져보면은요, 진짜로 괜찮은 사업이에요. 그쵸? 네. 일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죠. 네트워크 마케팅만큼 조건이 없는 사업이 또 있을까요? 하다못해 개모임도 조건이 다 있잖아요. 네, 동네 반상회를 하더라도 그 라인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학력, 성별, 능력, 종교,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 네, 그리고 산무 사업이잖아요. 어떤 사업이 점포도 없이 자본도 없이 경험도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특히 점포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매달 월세 나가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죠? 네, 그럴 뿐 아니라 내가 경험이 없어도 이 사업은 공유 사업이기 때문에 나와 내 파트너와 스폰서의 경험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잖아요. 능력도 공유하고 재능도 공유하고 시간도 공유하고 인맥도 공유하고 경험도 공유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혼자 100의 능력을 다 갖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100명이 1의 노력만 있어도 우리가 100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네. 그리고 소득이 되는 사업.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소비 아닌가요? 네, 무조건 우리는 네, 소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소비가 완벽한 지출이었지만 이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만드는 이제 그런 사업이죠. 전업과 부업이 가능한 사업.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을 내서 또 이렇게 저녁에 또 주말에 이용해서 전업도 할 수 있고 부업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사업이면서도 복잡한 회계 격리 업무 없어도 되고요. 종업원 없어도 되고 월급 주는 사람 없어도 되고 재고와 외상이 없는 그런 사업, 그리고 한계가 없는 사업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 주위에서 시작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어때요? 전국으로 가게 되고 또 영어를 못해도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결국은 시간 부자,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자, 또 친구 부자, 이런 3리치 사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야말로 내가 소비자 동아리를 준비해 놓으면은 인쇄 수입이 가능해서 그리고 또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상속도 가능한 사업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신가요? 어떤 점이요? 저는 이 2마리 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편견과 선입견.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정말 블루오션이지 않습니까?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의 핵심은 어떻게 이 고정관념을 깨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정관념은요, 사실 어디에서 왔나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첫 번째는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불법 피라미드, 막 유사 수신행위, 막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돈 놓고 돈 먹게 하고 튀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는 거죠. 우리는 그 회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회사잖아요. 이제 그럴 뿐 아니라 좀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오너의 욕심이라든지 또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터들의 그런 어떤 올바르지 못한 사업 방향 때문에 일부 욕을 먹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대기업이요,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 부자 되는 거래요. 모든 사람이 부자 되면은요,
가정부도 써야 되고 기사도 써야 되고 네, 다 심부름을 시키고 정원사도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자들은요. 지금 이제 유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부자들이 백화점도 가지고 있고 할인마트도 가지고 있고 TV 홈쇼핑도 가지고 있고 네, 쿠팡, G마켓 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부자들은 우리 소비자들이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 와서 딸랑딸랑 흔들며 와서 계속 돈을 쓰고 가는 거야. 그래서 로켓 배송도 해주고 또 이렇게 또 뭐 할인 행사도 해주고 1+1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비자들을 계속 자기네한테 끌어들이면 소비자들은 계속 뭐를 해요? 계속 지출을 하죠. 네,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게 수입이 되겠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때요? 자기네들끼리 물건을 사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진짜 싫어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사실은요. 이제 그럴 뿐 아니라요. 또 어떤 회사가 싫어하냐면요. 언론사 있잖아요. 네, 언론사들은요. 뭐 갖고 먹고 살아요? 광고. 네, 그래서 어떤 만약에 대기업에서요. 어떤 잘못된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광고를 실어준다라고 해요. 막 1억짜리 광고, 전면 광고, 막 이런 거 해주면은요, 굉장히 그 기사 내용이 부드럽게 바뀌어가지고 실린다라고 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회사예요? 광고 수입을 누구에게 줘요? 우리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고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뭐 하나 걸리기만 해. 그러면은 싸잡아가지고 다 때려서 그냥 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네, 어떤 편견, 선입견 이런 고정관념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내가 먼저 이해를 하고 이제 설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대안입니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랬는데 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고 하니까 회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 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일단 합법적인 회사가 있고 불법적인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합법적인 회사가 더 많을까요? 불법적인 회사가 더 많을까요? 불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법이 회사가 3,000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10,000개라고도 하고 20,000개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는 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디에도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 해서 회원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내 노후 대책과 정말 상속까지 되는 그런 일을 선택을 한다면 반드시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요? 반드시 합법적인 회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네, 이 합법적인 회사가 지금 몇 개 있어요? 130개가 있습니다. 이 합법적이냐 불법이냐는요, 너무나 명확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사업자 정보 공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단계 판매 사업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름이 있는 회사, 등록된 회사는 합법이고요. 등록되지 않은 데는 뭐예요? 불법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기 등록돼 있지 않는데 자꾸 합법이래요. 그래서 홍콩에서는 합법이래. 근데 한국에서는 어때요? 불법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불법이 아니라 무법이래. 네, 뭐 미국에서는 괜찮은데 여기 등록되지 않으면은 무조건 네, 불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사를 선택할 때 반드시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정말 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국가가 준 밥 먹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합법적인 회사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합법적인 회사 130개 중에서 자,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 130개 중에서 네, 저는 이 회사를 이제 만났을 때요. 저는 2018년 여름에 지쿱을 처음 만났습니다. 네, 그 회사 그때 이제 이 지쿱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많이 고민을 하면서 회사를 점검을 했던 거가 기억이 나요.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점검을 했던 것은요, 이제 아이템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본질적으로 유통이잖아요. 유통이면은 제품이 좋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있는 아이템이
생필품인지 여러분 어떠세요? 생필품을 취급하는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돌침대 하는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요? 생필품, 돌침대는요.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도 않잖아요. 재구매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서 무슨 뭐 납골당 다단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이런 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 생필품은요. 상황이 어떻든지, 그죠? 네, 아무리 우리가 뭐 유명 여배우 뭐 김태희가 됐든 뭐 장동준이 됐든, 네, 장동건이 됐든, 네, 만약에 샴푸, 치약, 칫솔, 뭐 바디 클렌저, 화장품 일주일만 안 쓰면 어떨까요? 아마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할 걸요. 알아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반드시 생필품을 취급해야 되고요. 화장품은 어때요? 화장품은 생필품인가요? 사치품인가요? 생필품이죠. 네. 특히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생필품이 되는 것이 네, 이렇게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을 이제 취급해야지 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재구매를 할 수 있는 연금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기본이죠. 이 생필품 취급하는 회사 130개 중에서 쫙 추릴 수 있어요. 그죠? 네, 한번 추려보려고요. 네, 추려서 마지막에 남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될지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생필품인데요. 품질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구전 광고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허접한 거 사람들한테 전했다가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겠죠. 당연히 품질은 좋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데 또 품질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격은 어때야 될까요? 저렴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싸고 좋은 제품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가격이 저렴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필품인데 가성비가 좋은 품질도 좋고 가격이 저렴한 회사 뽑으니까요. 한 5개 회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요. 화장품은 좋은데 속속 스며들고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에 유해 성분이 막 있어서 막 발암 물질이 나오고 독성 물질이 있어. 네, 그러면 어떨까요? 네, 우리가 어차피 뭐 주부들이 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뭐 채소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품질 가격 비슷한데 여기는 농약친 채소고요. 네, 여기는 유기농 채소라면 어떤 거 사세요? 다 유기농 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다행히 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어플이 또 우리를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화해 어플에서 유해 성분이 하나도 없는 제품 중에서 고기능성, 네, 막 피부과 성형외과 막 이런 데 나가던 제품이잖아요. 고기능성이면서 가격이 가장 싼 제품, 네, 뭘까요? 네, 지쿱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처음에 제가 지쿱을 만났을 때 저는 국내 A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야, 나는 돈은 거기서 벌어도 제품은 지쿱 제품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사간 제품을 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저를 100% 신뢰해요. 제가 산 제품을 저는 손주도 있어요. 네, 애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돈 벌어갖고 암에 걸리면은 그게 뭐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은 제품은 지쿱 제품이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네, 제품만 이제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보상 플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내 어떤 능력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막 12라인, 6라인 말씀하셨죠? 네. 이렇게 6라인, 12라인, 막 3라인 이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2라인 하는 게 쉬울까요? 2라인. 그죠? 네. 3라인 하는 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옛날에 이제 오래전에 아메이 한 적이 있어요. 야, 3줄을 못 하더라고요. 3줄을. 2줄까지는 어떻게 하더라고요. 2줄까지는 하는데 그때 느낀 게 평범한 사람은 3줄을 못 하는구나. 네, 제가 지금 바이너리 여기 와서 와 보니까요. 2줄도 못 하는 사람 너무 많지 않나요? 네. 그런데 저희는 어떤가요? 후원 수당은 2줄이에요. 추천 매칭 수당은 몇 줄이에요? 네, 뭐 한 1.5줄 소실적 기준이 약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추천 수당은 몇 줄이에요? 그건 한 줄이잖아요. 한 명만 소개도 되잖아요. 지폐 스타는 몇 줄이에요? 빵줄 아닌가요? 나만 사도 내 실적이 소실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지쿱은 1.1라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보다 더 쉬운 일이 있나요? 네, 그럴 뿐 아니라 이 보상 플랜이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떻게든 안 주려고 흔히 밖에서 빨대 마케팅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돈 주고 다시 빼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정말 저희 어떤 보상 플랜 보면은요. 뭐 대실적, 소실적 다 무한 단계, 무한 누적, 무한 이월 해주잖아요. 어떻게든지 더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회사 중에서요. 재구매 마케팅이 재구매가 되는가? 정말 소비자들이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가?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동안에, 지난주 동안에 제가 이 PPT를 준비하면서 제 하루에 왜 산하 매출이 있잖아요. 그 매출 저도 조회를 해봤어요. 잘 보이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요. 네, 그 하루 매출의 그냥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요. 금액이 어떠냐면요. 금액이 이게 뭐 4만 1,000원, 2만 5천 원, 5만 5천 원, 13,200원, 뭐 25만 2천 원, 5만 5천 원, 10만 원, 5만 2천 원, 뭐 다 이래요. 보이시나요? 2만 9,900원. 여기 보니까요. 이게 지금 100건이 넘어요. 딱 한 건이 200만 원이 넘어요. 투스타 한 명 나왔어요. 한 명. 네. 다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5만 원도 사고 6만 원도 사고 10만 원도 사고 20만 원도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재구매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회사 중에서요. 일단은 직급 마케팅 하는 회사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밖에서 계속 네트워크 마케팅의 악습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게 사실 직급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직급 마케팅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하면 직급을 가.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950밖에 못했어요. 이게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다음 날 1일이 되는 순간 950만 원이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아웃되잖아요. 네, 다시 0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950만 원을 날리겠어요? 말일날 50만 원어치를 사겠어요? 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사업을 잘하실 분들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직급 유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가 뭐 6개월에 몇 번을 유지해야 되고 전 직급을 3번 유지해야 다음 직급을 갈 수 있고 이런 유지 조항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일날 사는 거잖아요. 네. 저는 전사 같은 데서는 보름 마감이었어요. 직급이. 네. 그래서 15일마다 막 말일마다 서버가 다운돼요. 왜냐하면은 그때까지 양쪽을 맞춰야 되는데 조금만 모자라도 16일 날 제로가 되고 1일 날 제로가 되니까 막 사잖아요. 그래서 직급 수당보다 직급을 가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더 커. 네, 이제 이런 데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그렇죠? 어떤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도 정말 나와 우리 아이들이 잘 살기 위한 그런 일이라면은요. 이 회사들 중에서 이런 회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직급 마케팅 하는 회사는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센터 마케팅도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무점포 사업이잖아요. 무점포 사업인데 이 센터 마케팅을 하면은요. 센터 보증금은 누가 내나요? 사업자가 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인테리어 누가 해야 돼요? 똑같잖아. 사업자가 내고. 네. 관리비, 월세 다 사업자가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하나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이 다 매몰 비용이 되고 보증금도 다 이제 월세로 까가지고 못 찾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마지막 노후 생활 자금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뭐 회사는 센터가 생길 때마다 이제 계속 이제 센터에 물건을 재워놓으니까 매출이 올라가서 좋긴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현명한 정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네트워커 입장에서 선택을 하는 회사라면은 센터 마케팅은 아닌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법적 최대치를 주는 회사. 네, 이렇게 35% 안에 센터피 같은 거 포함되어 있지 않고 최대치를 주는 회사. 이거를 제가 다 따져봤어요. 다 따져보니까 한 회사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직후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상 플랜에서 정말 공정한 마케팅을 하는 직후비 진짜 내가 선택한다면 이 회사를 선택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시장의 한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들도 잘 돼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제품만 가지고 하는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요? 5만 가지 제품을 다 하는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요? 5만 가지, 그죠? 네, 그래서 반드시 플랫폼이 함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모든 장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만 하는 회사여야 될까요?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 회사여야 될까요? 네, 글로벌로 나가는 회사죠. 그런데 제가 글로벌로 나가는 회사들 중에서도 특히 원 서버 원 코드여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뭐 한국에도 두 라인을 해야 되고 미국에서 다시 회원 가입해서 또 두 라인을 해야 되고 또 대만에서 또 회원 가입해서 또 두 라인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몇 라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세 줄을 못 하더라. 그죠? 네. 그래서 한 라인에 한 코드 안에 한국 들어오고 미국, 베트남, 대만 또 한국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원 서버 원 코드여야 되겠다라고 제가 어떤 선택의 기준을 두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블랙 마케팅 하는 데는 안 된다라고 봤어요. 왜냐면은요, 저는 이제 전사에 있을 때 제 파트너 사장님 한 분이 5년 전에 베트남에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왜 보냈냐면은 그 회사가 들어올 거라고 해가지고 아들이 갔어요. 근데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들이 갔는데 저 여기 너무 늦게 들어왔대요. 이미 사람들은 몇 년 전부터 들어와서 센터도 엄청나게 많고 물건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유통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냐면은요. 연말에는 들어갈 것이다. 아니면 또 구정 때까지는 들어갈 것이다. 추석 때까지는 들어갈 것이다. 뭐 3월까지는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5년 전에 들어간 그 아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돈을 다 탕진했어요. 다 탕진해서 거기서 베트남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근데 이제 안 들어오죠, 아직은. 네.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돌이 됐어요. 그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거기에서 탕진한 사람들이요. 정말 수천 명은 될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갈 때마다요. 세간의 물건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게 뭐예요? 사실 밀수거든요. 세관에서 걸려요. 또 벌금 내고 거기서 또 불법 사업하고 정말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회사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익을 얻게 되니까 좋을지 몰라도요. 사업자는 뭐냐고요. 거기서 몇 년씩 인생을 정말 인생의 그 아주 경로 자체를 바꾸게 되는 그래서 이런 회사를 빼고 나머지 회사를 시장에 한 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5만 가지 제품을 다 취급하는 회사 보니까 직급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급밖에 없더라고요. 네, 회사. 네, 회사는 또 뭐를 봐야 될까요? 신용도 아주 중요하죠. 네, 지금도 잘 되지만 앞으로도 잘 돼야 되는 거니까요. 네, 전문가들의 신용도를 봤을 때 직급, 제너럴 바이오 다 A등급, 그죠? 그 이상이죠. 네, 그리고 기술력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핵심 기술력이 있어야지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어. 아니면은 어떤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은 그 제품보다 더 좋게, 그쵸? 유해 성분 빼고 더 싸게 낼 수 있는 기술 경쟁력, 이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여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다 있는 제품이 그 나물의 그 밥이면은요, 타사에서는 막 이게 여자들도 화장품을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네, 오늘 아침 강의도 나왔지만 비비크림 썼다, CC크림 썼다가 뭐 메이크업 베이스 썼다가 톤업 크림 썼다가 뭔가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이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력,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혁신성을 가지려면은 반드시 자체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사회적으로 유익을 주는 회사이어야지 우리가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하면은요, 정말 에너지가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돈은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잖아요. 하면 할수록 지치고 기가 빠져요. 그래서 사회적 유익을 주는 회사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너럴 바이오 어떤가요? 비콥 인증 전 세계 탑 10 안에, 와, 대한민국 1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회사.
너무 멋진 회사죠. 네. 그리고 여기서 취급하는 제품이 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에서 대부분 온 제품들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내가 쓰기만 해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기부를 해줬다는 그런 마음. 저는요, 막 유황비료 쓸 때도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쓸 때마다 뭔가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네. 거기에다가 이거를 대면 아마 또 한 회사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회원이 주인인 회사. 주인이라는 게 뭔가요? 여기서 이익이 생기면 누가 가져가요? 주인이 가져가죠. 다른 회사는 누가 가져가나요? 다 오너가 가져가고 주주가 가져가잖아요. 뭐 말은 뭐 주인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는 다 누가 주인이에요? 네, 다 오너가 주인이잖아요. 저희는 여기서 생긴 이익금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이 나면 이익의 대부분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나요? 회원을 위해서. 90%를 회원을 위해서. 자, 이런 회사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또 있나요? 아니,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또 다른 데 있나요? 회원이 주인인 회사, 사회적 유익을 주는 회사.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결국 답을 여기로 오게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CEO예요. 네. CEO의 신용도는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떻게 살아오신 분인지. 네. 그런데 우리 서정훈 대표님의 신용도 어떤가요? 우리 A 등급이 900점부터 1000점까지가 A 등급이더라고요. 그런데 1000점 만점에 1000점. 와,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네, 이분보다 더 좋은 신용 등급 가진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능력도 있으면서 인품도 되는 분. 네, 그죠? 네. 뭐 여기까지 하면은 물론 뭐 어떤 회사에서는 우리 회장님도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내려놓을 수 있는 분. 이거 비우는 게 가장 힘든 거 아닌가요? 우리가 왜 법정 스님 존경하나요? 말로는 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죠? 거기에다가 소통. 저는요, 이번에 우리 서정훈 캡틴이 전국을 다니면서 직후퍼들을 만나셨잖아요. 그 일정을 제가 그 리더스 클럽 거기 올라온 거를 보고요. 와, 어떻게 이 일정을 다 소화시키시지? 울산 가셨다가 포항 가셨다가 그 다음날 울산에서 미팅을 하나, 둘, 셋, 넷, 5건을 하시고 포항에서 3건을 하시고 광주, 목포, 강진, 천안, 뭐 아산, 충주, 제천, 네, 원주, 춘천, 인덕원, 평택, 송탄, 분당에서 하나, 둘, 셋, 넷, 5, 6, 7, 8 시간 단위로 8건의 미팅을 1시간 단위로 하시고, 네, 또 성남 가시고. 우리 직후퍼들이 아마 이런 스케줄로 일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안에 다 다이아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사파이어, 루비 이런 분들과 5명, 10명 이런 분들과 소통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나누시는 분, 그런 CEO 계신가요? 네,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뭐로 보나 정말 직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한 번 점검을 합니다. 정말 내가 이거 올바르게 다 한 거야? 진짜 후회하지 않을까? 네, 계속 머릿속에서 이런 단어들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제가 선택한 것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직후밖에 없다. 네, 공정 플랫폼 직후. 그래서 저는 단 하나의 선택으로 직후를 선택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정말 유일한 선택으로 직후를 선택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노후가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실 것이고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